안녕하세요. 야너비의 김현우입니다. 2021년 고2 11월 학평 UN 해양법 협약이라는 지문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UN 해양법 협약은 해양의 이용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국가 간의 상반된 이익을 절충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규범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자, 맨 처음에 우리한테 이 협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한테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정의가 나왔네요. UN 해양법 협약이 무엇인지 우리한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화제는, 논점은 당연히 UN 해양법 협약입니다. 뭐냐면 지금 이 UN 해양법 협약이 해양의 이용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국가 간의 상반된 이익을 절충하고, 자, 나열이 나오면 인덱스를 매기는 게 일단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익을 절충하고, 그 다음 두 번째, 갈등을 해결하는, 번째, 이렇게 갈등을 해결하는 규범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 그래서 이익 절충, 갈등 해결. 이게 협약이구나. 이렇게 우리한테 이제 정의를 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해양법 협약이 무엇인지 우리한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상술, 설명이 나올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서술 대상이 그대로 UN 해양법 협약으로 이어지는 거죠. 자, UN 해양법 협약에 따르면, 자, 이제 구체적으로 이 협약이 뭔지 설명하는 겁니다. 해양을 둘러싸고 해당 협약에 대한 해석이나 적용에 관해 국제 간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자, 지금 분쟁이 발생한대요. 국가 간의 분쟁. 자, 요게 아까 말했던 요거죠. 국가 간의 상반된 이익, 그 다음에 갈등, 요게 분쟁이네요. 그리고 그 분쟁을 요 협약이 해결해 주는 거죠. 또는 절충해 주는 겁니다. 국가 간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분쟁 당사국들은 우선 의무적인 거예요. 반드시 분쟁 해결에 관하여 신속한 의견을 교환해야 하고, 자, 그러면 또 나열이 나왔으니까 인덱스 첫 번째, 신속히 의견을 교환한다. 밑줄이 좀 빗들어서 다시요. 첫 번째, 신속히 의견을 교환하고, 그 다음에 교섭이나 조정 절차 등 국가 간의 합의에 의한 평화적 수단을 통해, 자, 지금 요 2번이 평화적 수단인데 이 평화적 수단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제시했죠. 이것도 정의예요. 평화적 수단이란 건 뭐예요? 지금 교섭이나 조정 절차 등 국가 간의 합의, 그쵸? 교섭이나 조정 절차 등의 국가 간의 합의, 이게 평화적 수단인 거예요. 결국 이제 합의가 평화적 수단이라는 거죠. 수단을 통해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반드시 마땅히 뭐뭐 해야 한다. 그렇죠? 마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의무잖아요. 그렇죠? 자, 이러한 평화적 분쟁 해결 수단을 거쳐야 할 의무를, 이때 의무라는 건 여기서 말했던 1번하고 2번입니다. 신속히 의견 교환, 평화적 수단. 그 의무를 당사국에 이렇게 부과하는 이유는, 이렇게 당사국도, 즉 국가 간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 분쟁 당사국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게 1번, 2번인 거죠. 이 의무를 부과한 이유가 있대요. 자, 그러면 얘가 결과 의무 부여. 그럼 이렇게 분쟁 당사국에게 왜 의무를 부여하냐? 그 이유는, 원인. 자, 이유는 국제법 특성상 분쟁 해결의 원리가 기본적으로 각 국가의 동의를 바탕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분쟁 당사국끼리 신속히 의견을 교환하고 합의를 통한 평화적 수단, 즉 합의인 평화적 수단을 통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죠. 분쟁 해결을. 자, 그런데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방법으로, 즉 요 의무를 가지고요, 이러한 방법, 의무, 즉 1번과 2번을 통해서, 즉 신속한 의견 교환과 합의인 평화적 수단, 이러한 방법으로도 만약에 분쟁이 해결되지 못할 경우에는, 물론 이게 분쟁이 해결돼야 돼요. 근데 분쟁이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나 봐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됩니까? 문제점이 되는 거죠.
자, 먼저 P1이라고 할게요. 왜냐면 뒤에 문제점이 하나 더 나오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점 P1. 자, 그 경우에는 구속력이 있는 결정을 수발하는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데, 구속력이 있는 결정을 수발하는 절차. 요게 있는데 이를 뭐라 한다? 우리는 강제 절차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강제 절차를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해결하는 거죠. S1. 그러면 자, 여기까지 읽었을 때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처음에 유엔 해양법 협약이 무엇인지 나한테 설명해야겠구나. 그러니까 이 글의 화제는 유엔 해양법 협약이겠네. 요렇게 처음에 잡았어요. 근데 내용이 어때요? 이 협약을 통해서 원래는 이 의무, 협약에서 제시한 의무를 통해서 분쟁이 해결돼야 되죠. 그런데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강제 절차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볼게요. 자, 요 협약을 통해서 일반적으로는 해결돼야 돼요. 그쵸? 일반적으로는 해결될 겁니다. 요 의무를 통해서 해결이 될 거예요. 근데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점이죠. P1. 그러면 이걸 해결하는 게 뭐예요? 강제 절차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해결책이니까 S1. 자, 그러면 이 지문은 어디에 초점을 잡냐면 요렇게 초점을 잡을 겁니다. 따라서 화제는 뭐다? 강제 절차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협약이 화제인 줄 알았는데 그거를 초점화 시키잖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문제점과 해결책 구성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글의 화제는 뭐다? 강제 절차다. 이게 논점이구나. 요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글의 메인 내용인, 지금 논점인, 화제인 강제 절차가 무엇인지 우리한테 이제 설명을 하겠죠? 자, 이제 3문단 가볼게요. 강제 절차라는 건 설명해 주네요. 이게 해결책입니다. 분쟁 당사국들이 국제적인 분쟁 해결 기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예요. 자, 여기서 국제적인 분쟁 해결 기구가 있는 거죠. 이걸 가지고 분쟁을 해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분쟁 해결 기구가 요 해결책에 뭐가 된다? 수단이 되는 거죠. 이 분쟁 해결 기구를 통해서 이 문제점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분쟁 해결 기구에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강제 절차가 일어나는 거겠죠. 자, 이때 당사국들은 자국의 이익이나 분쟁 내용 등을 고려해 분쟁 해결 기구를 선택할 수 있는데, 그러면 분쟁 해결 기구, 요 수단인 요 분쟁 해결 기구가 2개 이상인가 봐요. 왜? 선택이라 했으니까요. 그쵸? 그 선택 가능한 기구가 2가지가 있어요. 자, 얘는 빨간색으로 할게요. 중재재판소와 국제해양법재판소. 요 2가지가 있는 겁니다. 이게 1번, 얘가 2번이에요. 자, 이것은 유엔 해양법 협약에 의해 설립된 분쟁 해결 기구입니다. 이 2가지가. 그러니까 결국 이 강제 절차가 일어나는 곳이 재판소인데 이 재판소가 2개가 있는 거죠. 중재재판소가 있고 국제해양법재판소. 그냥 해양이라고만 쓸게요. 이렇게 2가지 재판소가 있는데 결국 이 재판소도 어디에 걸리냐면 이 협약에 걸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초점화된다는 게 확 느껴지죠. 자, 그러면 저희한테 이 분쟁 해결 기구가 2가지가 있다고 설명했으니 각각에 대해서 우리한테 설명해 줘야겠죠. 그래서 언급 순서가 제시 순서니까 먼저 중재재판소 설명해 주고 그리고 해양법 재판소 설명하겠네요. 자, 이 중에 자, 첫 번째 중재재판소는 자, 첫 번째 중재재판소는 필요할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예요. 필요할 때마다 분쟁 당사국 간의 합의를 통해 구성되는 겁니다. 필요할 때마다 구성되는 거예요. 필요할 때마다. 그 다음에 국제해양법재판소는 2번째 얘는 상설기구예요. 상설기구라는 건 항상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뭡니까? 차이점이네요.
즉 중재재판소는 필요할 때마다 구성하는 거고 국제해양법재판소는 항상 있는 겁니다. 상석이구니까요. 그래서 재판관 임명이나 재판소 조직 등이 자, 이거 보이시죠? 사전에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만들어져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차이점이네요. 자, 만약 분쟁 당사국이 분쟁 해결 기구를 선택하지 않거나,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중재재판소를 선택하거나 국제해양법재판소를 선택해야 되는데 만약에 1번 선택하지 않거나 분쟁 당사국들이 선택하지 않거나 아니면 2번 양국이 동일한 선택하지 않는 경우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죠? 어떤 국가는 중재재판소를 선택, 다른 국가는 국제해양법재판소를 선택. 이렇게 의견 차이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별도의 합의를 하지 않는다 한, 여기서 뭐뭐 않는 한 보이죠. 뭐뭐는 한. 이게 이렇게 나오면 않는다면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않는다면 이게 가정법입니다. 않는다면 그 말은 뭐예요? 합의를 하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합의가 안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된다? 무조건 중재재판소로 해부됩니다. 이해되시죠? 무조건 중재재판소에 해부된다. 자, 그럼 이제 강제 절차가 무엇인지 우리한테 설명했고 결국 강제 절차가 일어나는 되는 기구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중재재판소, 국제해양법재판소. 자, 이제 그 다음 문단. 본안 소송을 담당하는 재판소가, 그럼 이때 재판소가 둘 중에 하나겠죠? 중재재판소거나 국제해양법재판소거나 그 재판소가 분쟁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A 하기 위해 B 한다. 그러면 최종 판결 내리는 게 목적. 그러면 뒤에가 뭐가 나옵니까? 수단이 나오겠네요. 자, 지금부터 최종 판단을 내리기 위한 수단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부터. 자, 먼저 본안 소송 관할권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여, 자, 요거를 제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자, 관할권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여 확정하는 심리 절차를 거쳐야 된다. 근데 여러분들 심리에 지금 뭘 줬냐면 뜻풀이를 줬어요. 자, 심리 한번 볼까요? 자, 심리라는 건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명확하기 위하여 증거나 방법 따위를 심사하는 것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 심리를 이 내용을 다 우리는 알 필요 없어요. 자, 따위라고 했잖아요. 이 따위를 뭐 하는 거예요? 심사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심리는 뭐다? 심사예요. 그렇게 받아서 읽으면 되죠. 그러면 다시 지문 올라가면 자, 관할권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여 확정하는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면 명확해지죠. 그렇죠? 자, 근데 이제 관할권이 뭔지 모르니까 우리한테 설명해 주네요. 관할권이란 자, 요 관할권이란 해부된 사건을 재판소가 다룰 수 있는 권한. 요 해부된 사건을 재판소가 다룰 수 있는 권한. 이걸 관할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다시 한번 위를 보는 겁니다. 위를 보면서 여기다 넣어서 읽는 거죠. 한 번 더. 이렇게. 자, 그러면 최종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먼저 본안 소송, 즉 해부된 사건, 이 소송이 결국 해부된 사건이겠죠. 소송, 즉 해부된 사건을 재판소가 다룰 수 있는 권한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여.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재판소가 지금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가? 그 권한이 진짜 있는가? 즉 재판소가 다룰 수 있는 그 사건의 내용인가? 그거부터 따진다는 겁니다. 그거를 뭐 한다고요? 심사하고. 그렇죠? 심사하고 그 다음에 절차를 거쳐서 최종 판결을 내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항상 이렇게 정의, 즉 개념어가 나오면 그걸 그 내용의 개념을 정의를 넣어서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지문을 우리가 장악할 수 있습니다. 장악이라는 건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의미하는데, 자, 그럼 여기까지 관할권이 뭔지 우리한테 설명을 해줬습니다. 의미하는데, 이후에, 그래서 이제
재판소가 다룰 수 있는 권한 존재 여부를 이제 판단한 거죠. 그리고 이후에 본안 소송의 관할 권이, 즉 권한이 다룰 수 있는 권한이 확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여기서 이 재판소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는 사안이야. 그렇게 이제 확정이 되면 해당 재판소는 재판 과정을 거쳐서요. 이게 뭐예요? 절차겠죠. 재진술 말을 바꾼 겁니다. 과정을 거쳐 어떤 절차를 거쳐서 분쟁에 대한 뭐 한다고요?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자, 최종 판결을 내린다. 이게 뭐였어요? 목적이었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그렇죠? 여기서부터 물론 이제 간헐권이 무엇인지 우리한테 설명해 줬지만 요거는 일단 제끼고 여기서부터 요거 빼고 이후부터 시작해서 과정을 거쳐까지 여기가 뭐가 된다? 지금 죄송해요. 여기서부터네요. 여기서부터인데 요거 빼고 요 이후부터 그러니까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이 뭐가 된다? 수단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수단이 되겠네요. 자, 그런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보세요. 지금 요런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강제 절차를 가지고 해결하잖아요. 근데 그 강제 절차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요 중재재판소가 국제해양법재판소에서 하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요 수단을 통해서 요런 수단을 통해서 지금 해결한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이야기가 끝난 거예요. 강제 절차를 통해서 만약에 분쟁이 해결되지 못한 경우에는 이런 강제 절차를 통해서 이 재판소가 최종 판결을 내리는구나. 그럼 이제 해결되는 거예요. 그럼 지문이 끝나야 됩니다. 근데 지문이 안 끝나고 계속 이어지죠?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딴 얘기 시작할 거예요. 물론 관련된 얘기긴 하겠지만 지금부터 이제 다른 얘기를 시작하게 될 겁니다. 자, 볼게요. 그런데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본격적으로 또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을 하겠다는 겁니다. 재판의 이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요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요게 목적이었죠. 요 문장 보이시죠? 최종 판결 내리기 위해서는 최종 판결 내리게 된다. 최종 판결 내려지기까지 다 지금 문장 구조가 다 유사합니다. 자까지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원인 뭐이기 때문에 원인 해당 재판소는 분쟁 당사국의 요청이 있으면 이것도 과정이죠. 요청이 없으면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요청이 있으면 뭐 할 수 있다고요? 잠정 조치를 명령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원래 최종 판결이 내려져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린대요. 소요되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두 번째 문제점이죠. P2.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딴 얘기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점. 그러면 이 두 번째 문제점 해결하는 게 뭐다? 잠정 조치. 요게 S2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희한테 뭘 설명할까? 잠정 조치가 무엇인지 설명하겠죠. 요렇게 글이 이어지네요. 자, 이때 잠정 조치는 이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우리한테. 긴급한 상황에서 분쟁 당사국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해양 환경에 중대한 피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내려지는 구속력이 있는 임시조치입니다. 구속력이 있는 임시조치. 구속력이 있다는 건 강제적이라는 거예요. 그쵸?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겁니다. 당사국들이, 그러니까 그 재판소가 잠정 조치를 명령하면, 이 분쟁 국가들은 반드시 그걸 따라야 되는 거죠. 그게 구속력이 있다는 겁니다. 자, 잠정 조치는 효력이 임시적이므로, 그렇죠. 아까, 어디 있었나요? 잠정 조치라는 것은, 임시 조치라고 했죠. 그래서 효력이 임시적이므로 원인, 그 결과 본안 소송의 최종 판결이 내려지면요. 효력이 종료됩니다. 이 잠정 조치 효력이 종료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잠정적 조치와 그 다음에 본안 소송의 최종 판결이 같을 수도 있지만 어떨 수도 있다? 다를 수도 있겠죠. 만약에 근데 다르다면 그때는 무엇을 따른다? 본안 소송의 최종 판결을 따르는 겁니다. 여기서 본안 소송의 최종 판결은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는 그 판결이죠. 최종 판결. 그렇죠? 최종 판결. 이렇게 글을 이어가면서 보시는 거예요.
자, 분쟁 당사국이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소의 사건이 해부되면, 자, 소송 절차가 개시되고요. 재판소에 사건이 해부되면, 이때 재판소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쵸? 그 중재재판소, 그 다음에 국제해양법재판소. 그렇게 거기서 이제 해부가 되겠죠. 소송 절차가 이제 개시되고, 그죠? 절차가 아까 개시된다 했었잖아요. 어디서요? 어디 있었나요? 여기서 보면, 요 과정 절차. 그쵸? 요걸 통해서 최종 판결이 내려지는 거니까요. 절차가 이제 개시되고, 자, 시작된다는 거죠. 그 이후 분쟁 당사국은 언제든지 잠정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왜? 일정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냐면 한 번 더 정리해 준 거예요. 우리한테. 위의 내용을 그대로 묶어가지고 한 문장으로 정리해 준 거죠. 그렇죠? 요약 정리해 준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잠정 조치는, 자, 이제 다시, 잠정 조치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가 시작하네요. 잠정 조치는 사건이 해부된 재판에서 담당하지만, 자, 일반적인 거예요. 잠정 조치는 일반적으로. 그러면 일반적이라는 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예외도 있겠죠. 그쵸? 그 예외가 뒤에 나옵니다. 다른 경우. 요게 예외예요. 일반적이라고 했으면 당연히 예외도 있을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잠정 조치는 사건이 해부된 재판소에서 담당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본안 소송을 하는 재판소와 잠정 조치를 하는 재판소가 원래 같은 게 일반적인 거죠. 그죠? 같은 게 일반적인데, 자, 예외도 있습니다. 본안 소송의 재판소와 잠정 조치를 명령한 재판소가 다른 경우도 있는 거예요. 예외. 그래서 아까 우리 어디 있었나요? 여기서 제가 그 내용을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잠정 조치는 효력이 임시적으로 본안 소송의 최종 판결이 내려지면 효력이 종료된다. 그러면 최종 판결을 내리는 재판소와 잠정 조치를 내리는 재판소가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는 거구나. 그럼 만약에 다르다면 최종 판결을 내려지면, 즉 최종 판결이 내려지면 잠정 조치의 효력은 없어진다. 서로 다르다면 무엇이 우선이다? 본안 소송, 즉 최종 판결을 내리는 그 재판소의 최종 판결이 우선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게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본안 소송과 마찬가지로 잠정 조치도 뭐가 필요하다고요? 관할권이 필요하대요. 이런 거는 부가 정보예요. 생뚱맞게 요 문장이 껴 들어가 있어요. 그죠? 갑자기 뜬금없이 잠정 조치도 관할권이 필요해. 뜬금없이 중간에 이야기가 이렇게 껴버렸습니다. 이런 것도 부가 정보예요. 짜투리죠. 부가 정보. 이렇게 부가 정보 나오면 제가 이렇게 표시만 해두고 처리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시를 주네요. 자, 예를 들어 유행해양법 협약에 의한 중재재판소의 사건이 해부되었지만, 자, 중재재판소의 사건이 해부됐어요. 이게 본안을 심사하는 거죠. 자, 사안이 긴급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긴급해서 재판소 구성을, 원래 중재재판소가 그때마다 재판이 구성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재판소 구성을 기다릴 수 없는 경우에, 자, 미리 만들어져 있는 상설기구인 국제해양법재판소가 잠정 조치를 담당할 수 있대요. 자, 그러면 지금 본안에 대한 최종 판결을 하는 재판소와 그 다음에 잠정 조치를 하는 재판소가 어때요? 다르죠. 그쵸? 그러면 지금 다른 경우가 있다에 대한 이거에 대한 예시네요. 이해되시죠? 이거에 대한 예시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뭐 누구나 다 생각해보면 다 뻔한 내용이긴 한데, 보세요. 여기 1문단, 2문단, 3문단, 4문단, 5문단 이따 쳐볼게요. 그리고 5문단에 관련돼서 지금 예시가 있습니다. 5문단 요 문장이 있고, 문장이 있고, 그리고 이제 예시가 있어요. 근데 예시가 여기도 없고요.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고, 여기만 예시 줬어요. 그러면 예시를 준다는 거는 필자가 우리 수험생들, 즉 독자죠. 수험생들에게
이해하기 편하게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이해시켜 주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굳이 왜 이 부분만 예시를 줘서 필자가 수험생을 이해시키려고 노력을 할까요? 다른 데는 안 넣어놓고 예시를. 왜? 중요하니까 그렇죠. 그럼 뭐가 중요한 거예요? 당연히 예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위에 있는 이 문장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시가 나왔네? 그리고 요 예시를 읽어봤더니 위에서 나와 있는 요 다른 경우에 해당하는 그 예시구나. 그러면 요 부분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다시 한번 시간을 내서. 왜? 중요하잖아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가볼게요. 자, 이제 다른 부분에 대한 이제 사례가 나옵니다. 자, 이때 본안 소송을 담당하는 중재재판소의 관할권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자, 아직까지 중재재판소가 구성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관할권이 확정되지 않았을 겁니다. 관할권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을 거예요. 왜? 아직까지 중재재판소가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요. 근데 잠정 조치가 요청된 국제해양법 재판소에서 본안 소송의 관할권을 심리한 결과 중재재판소가 관할권을 갖게 될 가능성이 예측되어야지만 이 사건은 분명히 중재재판소가 맡게 될 거야. 그렇게 예측이 돼야지만 뭐 할 수 있다고요? 국제해양법 재판소에서 잠정 조치의 관할권을 가질 수가 있대요. 즉 잠정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시급해서 중재재판소에서 본안을 최종 판결을 내릴 수가 없어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요. 그러면 이제 다른 재판소인 국제해양법 재판소에서 잠정 조치를 할 수 있는데 그때 뭐가 있다?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죠. 그냥 국제해양법 재판소가 잠정 조치를 하는 게 아니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국제해양법 재판소에서 본안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을 중재재판소에서 내릴 수 있는가, 즉 중재재판소가 관할권을 가질 수 있는가를 한번 예측해보고 만약에 가질 수 있다면 잠정 조치를 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 사안은 중재재판소의 권한이 없어, 그러면 당연히 잠정 조치도 할 수 없겠죠. 자, 기본적으로, 자, 그러면 이게 왜 이런 전제 조건이 나타나냐면, 기본적으로 잠정 조치에 대한 관할권은 본안 소송을 담당하는 재판소가 관할권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큰 경우에 인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예요. 일반적인 거죠. 일반적으로 잠정 조치에 대한 관할권은요, 본안 소송을 담당하는 이 재판소, 여기선 중재재판소죠. 재판소가 관할권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큰 경우에 인정되기 때문이다. 이게 아까 원칙이 뭐였냐면 일반적으로는요. 잠정 조치는 사건이 해부된 재판에서 담당하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안에 대한 최종 판결을 만약에 중재재판소에서 한다. 그러면 중재재판소에서 시간이 없으면 뭘 한다? 잠정 조치도 하는 게 일반적인 거죠. 근데 다른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른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본안에 대한 최종 판결을 하는 중재재판소에서 관할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원래는 중재재판소에서 본안에 대한 최종 판결을 하더라도 잠정 조치는 중재재판소, 즉 본안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하는 중재재판소가 잠정 조치도 같이 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것 때문에 이런 전제가 생겼다는 거죠. 요것 때문에 이런 전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만약에 요 부분이 이해가 안 되신다면 요 일반적으로 잠정 조치는 요 부분을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잠정 조치는 사건 해부된 재판소에서 담당하는 게 일반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다른 경우가 있는 예외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 본안 소송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재판소가 중재재판소가 되는지도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 내용 전체고요. 그리고 결국 여기는 한 번 더 정리해주는 구간입니다. 자, 이렇게 필자가 우리한테 정리해줘요. 결국 사건이 해부된 중재재판소의 본안 소송의 관할권 존재 가능성이 예측되고, 이게 방금 읽었던 그 부분이네요. 중재재판소의 본안 소송의 관할권 존재 가능성이 예측되고, 그러면 뭐 할 수 있다? 잠정 조치를 할 수 있는 거죠. 분쟁 해결이 긴급하여 잠정 조치가 필요성이 인정되면,
잠정조치의 필요성까지 인정이 되면, 그러니까 1번, 2번 둘 다 필요조건, 이 두 가지 조건이 모두 만족되면 분쟁 당사국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해양 환경에 중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뭐뭐기 위해, 그러면 목적, 자 이제 수단이네요. 국제해양법 재판소가 잠정조치 재판을 통해서 잠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것이다. 딱 정리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국제해양법 재판소가 잠정조치 재판을 할 수 있는 건 어떤 필요 조건이 만족돼야 된다. 1번, 2번 두 가지가 만족돼야 된다. 다만 여기서 요거는 위에 지문에서 설명했던 부분이고요. 아이고, 요 부분이 아니네요. 요거는 위에 지문에 설명했던 부분이고, 요 부분은 지문에서 언급되어 있지 않는 추가 정보입니다. 아마 중요하지 않아서 설명하지 않겠죠. 근데 만약에 이럴 수는 있어요. 이게 만약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필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보기로 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잠정조치가 필요성이 인정되는 그 경우를 다시 보기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다른 사례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이 부분은 지문에서 언급된 부분이 아닌데, 그러면 이거는 둘 중에 하나야. 필요하지 않거나 아니면 보기로 나오거나. 이렇게 우리가 문제 구성을 예측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유해해양법 협약에 대한 지문 분석이었고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번입니다. 자, 윗글에서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내용 일치 문제네요. 자, 1번 잠정조치 재판에서 내려진 결정은 구속력이 없는 임시조치다. 자, 구속력이 없는 게 아니라 구속력이 있죠. 그쵸? 왜냐하면 의무를 시행하지 않았으니까요. 의무를 시행하지 않았으니까 강제 절차가 발생한 거고, 강제 절차가 발생했을 때 잠정 조치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당연히 구속력이 있습니다. 정답이 1번이네요. 자, 그러면 2번, 3번, 4번, 5번은 맞는 선지가 되겠죠?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분쟁 당사국들은 자국의 이익을 고려하여 분쟁 해결 기구를 선택할 수 있다. 자, 우리 분쟁 해결 기구를 선택하는 게 어디 있을까요? 국제적인 분쟁 해결 기구를 통해서 분쟁을 해결하죠. 뭐 때문에요? 당사국의 자국의 이익이나 분쟁 내용 등을 고려해, 여기 있네요. 자국의 이익이나 분쟁 내용들을 고려해 분쟁 해결 기구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 내가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이 지문의 내용을 다 외우고 암기하고 푸는 친구는 거의 없을 겁니다. 대부분은 지문에서 내용을 찾아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풀 때 지문으로 돌아가는 건 무서워하시면 안 돼요. 다만 이 선지의 근거가 어디쯤에 있는지는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2번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알려고 내가 여기서부터 다시 읽을 수는 없다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론 부분이 어느 문단쯤에 나왔지는 정도는 여러분들이 글을 명확하게 읽었다면 머릿속에서 저장되어 있을 겁니다. 그 구조들이. 그래서 항상 글의 구조를 머릿속에 저장하려고 노력하세요. 이 내용을 전체를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2번은 적절한 선지. 3번 유해해양법 협약에 따른 분쟁 해결 원리는 각국의 동의를 바탕으로 적용된다. 그쵸. 동의가 있어야 되죠. 각국의 동의를 바탕으로 적용된다. 아까 여기 있었죠. 그쵸?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의무적으로 1번, 그 다음에 2번을 해야 하는 겁니다. 요게 원인, 요게 결과였죠. 그쵸? 자, 그래서 3번도 적절하고요. 4번, 국제해양법 재판소는 유엔해양법 협약에 의해 설립된 국제적인 분쟁 해결 기구다. 그렇죠. 아까, 여기 유엔협약에 의해서 설립된 분쟁 해결 기구, 여기에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적절한 선지. 국제해양법 재판소도 분쟁 해결 기구, 유엔해양법 협약에 의해서 설립된 국제적인 분쟁 해결 기구고, 국제해양법 재판소 말고 뭐도 있었어요? 중재재판소도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중재재판소가 들어가더라도 맞는 선지입니다. 자, 5번 유엔해양법 협약은 분쟁 당사국들에게
분쟁 해결에 대한 신속한 의견 교환을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쵸? 요게 아까 1번 신속한 의견을 교환한다. 요걸 부과했었죠. 그쵸? 요거 1번에 대한 이야기네요. 따라서 5번도 적절한 선지. 자, 24번 한번 가볼게요. 자, 24번은 같은 사례 적용 문제입니다. 구체적 사례 적용이에요. 자, 보기는 유엔 해양법 협약에 대한 모의 재판 수업입니다. 에 대한 사례다. 이 말은 유엔 해양법 협약, 이게 지문이잖아요. 즉 지문에 대한 사례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문하고 보기의 내용이 일치되는 구체적인 사례 적용 문제.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지문과 보기를 1대1로 대응시켜 봐야 됩니다. 자,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보기 볼게요. 유엔 해양법 협약에 가입된 A국과 B국 간에 해양을 둘러싼 무엇이 발생했다? 분쟁이 발생했었어요. 자, 이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A국은 B국의 공장 건설로 인하여 자국의 인근 바다에 해양 오염물질이 유치된 것을 우려하여 B국과 교섭을 시도했어요. A국이 교섭을 시도했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신속하게 의견을 교환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죠. 또는 이렇게 교섭이나 조정조차 등으로 인해서 평화적 수단을 통해 분쟁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B는 안 했어요. B국이 문제네요. 그쵸? 그러면 B국은 의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뭐가 발생한다? P1. 문제점. 첫 번째 문제점이 발생할 겁니다. 그럼 여기에 우리는 S1 해결책이 뭐였어요? 요 강제 절차였죠. 언제 강제 절차가 발생하겠네요. 자, 추후에 A국은 국제해양법 재판소를, B국은 중재재판소를 통한 재판을 원했으나 그 말은 뭐예요? 지금 강제 절차에 들어갔다는 거죠. 근데 A국은 그 강제 절차를 하는 그 기구를 국제해양법 재판소를 선택했고 B국은 중재재판소를 선택했으니까 지금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겠네요. 양국이 동일한 선택을 하지 않는 경우 여기에 해당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된다? 지금 중재재판소에 회부돼야 됩니다. 그래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자, 그래서 이후 절차에 따라 양국이 제기한 소송은 재판에 회부됩니다. 재판에 회부되는데 이때 재판소가 뭐예요? 중재재판소가 되는 거죠. 이 부분 이렇게 중재재판소에 회부됐습니다. 각국은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오랜 시기 걸릴 것으로 염려해요. 이 부분이 뭐예요? 요게 지금 이제 그 얘기죠. 잠정조치. 여기 뒤에 나오니까 굳이 쓸 필요는 없겠네요. 자, 요 잠정조치가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잠정조치를 바로 요청하였다. 이를 받아들여 재판소는 잠정조치를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정조치를 이를 받아들여 재판소는, 이때 재판소가 중재재판소죠. 중재재판소가 잠정조치를 명령했어요. 그러면 이 잠정조치는 어디서 할까요? 국제해양법 재판소에서 하겠죠. 왜냐하면 아까 우리 지문에서 요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원래는 같이 해야 되는데 아까 여기 있었죠? 있었나요? 재판소 구성을 기다릴 수 없는 경우 여기에 해당할 겁니다. 왜냐면 지금 시급한 거예요. 오랜 시일 걸려 염려해서 시급한 거죠. 그래서 이제 잠정 조치를 했는데 이 재판소 구성이 얘가 상설 기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구성이 이루어질 때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아마 그래서 이 지문에서는 지금 국제해양법 재판소에서 잠정 조치를 명령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문으로 본다면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물론 이게 지문의 내용과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지문으로 들어간다면 이렇게 대응되겠죠. 지문의 내용을 가지고 본다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지문의 내용을 그대로 적용한다면요. 자, 그리고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번 A국이 잠정 조치를 요청할 수 있었던 것은 B국가의 사건이 재판에 회부되었기 때문이다. 그렇죠. B국가의 사건이
재판에 회부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재판 회부되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고, 거기서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사건이 발생했고, 그때 지금 B가 의무를 다하지 않았죠. 그렇죠? B국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니까 지금 강제 절차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강제 절차가 먼저 발생해야 잠정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강제 절차가 이루어지고 그때 만약에 일정 시간이 소요되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그렇죠? 두 번째 문제점 P2가 발생한다면 그때 잠정 조치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먼저 강제 절차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서 경우에 따라서 잠정 조치가 이루어질 때도 있고 안 이루어질 때도 있을 겁니다. 따라서 1번 적절한 선지네요. 자, 2번 A국이 요청한 결과 잠정 조치 명령이 내려졌으므로 B국가의 본안 소송 재판은 종결. 본안 소송 재판은 종결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잠정 조치 명령은 임시잖아요. 구속력이 있는 임시 조치잖아요. 그리고 본안 소송에서 재판에 따라서 그 임시 조치가 달라질 수도 있고 같아질 수도 있겠죠. 그렇죠? 여기서는 이제 달라지는 것의 경우를 가지고 지문을 내려갔으니까요. 따라서 2번이 적절하지 않네요. 정답 2번이네요. 자, 3번 A국이 B국에게 교섭을 시도한 것은 분쟁 당사국들에게 평화적 해결 수단을 거쳐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A국이 교섭을 시도한 것은 의무 때문에 한 거죠. 요거 신속한 의견 교환과 평화적 수단, 요 의무 때문에 한 겁니다. 다만 B국은 그 의무를 지키지 않았어요. 따라서 3번 적절하네요. 4번 A국과 B국은 동일한 분쟁 해결 기구를 선택하지 않았죠. 그쵸? 기구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두 국가의 분쟁은 당연히 중재재판소를 통해서 해결되겠죠. 요 얘기네요. 4번 적절하네요. 5번 A국이 재판에 사건이 회부된 후 바로 잠정 조치를 요청한 것은 B국에 인한 자국의 해양 오염을 시급히 막기 위함. 그러니까 일정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다릴 수 없다는 거예요. 본안 최종 판결을. 그러니까 우리가 임시 조치를 지금 요청한 거죠. 따라서 5번도 적절한 선지입니다. 자, 25번입니다. 다음은 윗글에 제시된 분쟁 해결 절차를 도식한 것이다. 이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자, 지금 1번 볼까요? A는 자, 분쟁 발생. 자, 분쟁 발생은 유엔 해양법 협약의 해석과 적용에 대하여 국제 간의 다툼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분쟁이잖아요. 그렇죠? 다툼이 분쟁이니까요. 그 다음에 2번 D를 진행하는 모든 분쟁 해결 기구는 D가 뭐예요? 강제 절차. 강제 절차를 진행하는 모든 분쟁 해결 기구는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재판소가 구성되어 있다. 여러분들 분쟁 해결 기구가 두 가지 있었죠. 중재재판소가 있었고 국제해양재판소가 있었습니다. 다만 국제해양법 재판소는 상설기구고 그 다음에 중재재판소는 상설기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두라고 하면 안 되죠. 즉 중재재판소는 재판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재판소가 구성되어 있지 않아요. 중재재판소는. 따라서 정답 2번이네요. 오히려 이거를 일부로 바꿔야겠죠. 그렇죠? 일부 하면 맞는데 모두를 했으니까 틀렸네요. 자, 3번 B를 통해 평화적 수단을 통해서 분쟁 해결로 가는 과정은 분쟁 당사국 간의 합의에 따라 진행된 것이다. 그렇죠? 여기 2번 평화적 수단. 요게 합의에 의한 평화적 수단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적절한 선지. 그 다음에 D를 통해 즉 강제 절차를 통해서 이 분쟁 해결로 가는 과정은 국제적 분쟁 해결 기구의 구속력이 있는 결정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자, 강제 절차는요. 자, 강제 절차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구속력이 있는 결정을 수반하는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를 뭘 한다? 강제 절차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 절차는 뭐가 있는 거예요? 구속력이 있는 거죠. 따라서 적절한 선지입니다. 그러니까 강제 절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요 주변을 잘 보는 거예요. 정의가 나오는 앞뒤 위주로 잘 읽어보시면 항상 이렇게 내용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D를 통해 강제 절차를 통해 이 분쟁 해결로 가는 과정에서 잠정 조치 명령이 내려졌다면 그 효력은 최종 판결 전까지만 유효하다. 그렇죠? 왜? 얘가 임시 조치잖아요.
그래서 다를 수 있죠. 그렇죠? 최종 판결과 임시 조치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다르다면 뭐가 우선이다? 최종 판결이 우선이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적절한 선지. 자, 26번 가보겠습니다. 기억과 니은에 대해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 자, 기억이 본안 소송의 관할권, 그 다음에 니은이 잠정 조치의 관할권입니다. 자, 기억의 존재 가능성이 예측되어야, 즉 본안 소송의 관할권이 예측되어야지만 요게 요 얘기죠. 본안 소송을 담당하는 재판소가 관할권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큰 경우에 인정. 자, 그래서 본안 소송의 관할권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클 때만 잠정 조치의 관할권이 성립된다는 거잖아요. 따라서 지문의 내용이랑 동일하니까 정답이 1번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2번하고 5번은 틀렸겠죠. 2번부터 5번까지 다 틀린 선지일 겁니다. 2번, 기억에 대한 판단에 앞서서 니은 잠정 조치의 관할권 존재 여부를 판단한다. 반대죠. 그렇죠? 그러니까 잠정 조치의 관할권을 판단하기 전에 본안 소송의 관할권의 가능성을 먼저 판단해 봐야 됩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는 선지네요. 3번, 니은이 확정되지 않으면, 즉 잠정 조치의 관할권이 확정되지 않으면 본안 소송의 관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아니에요. 이미 본안 소송의 관할권은 인정된 상태일 수 있는데, 다만 중재재판소나 아니면 사안이 너무 시급해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으면 먼저 우리가 잠정 조치할 수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게 확정되지 않으면 기억이 인정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먼저 본안 소송 관할권이 먼저 확정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통해서 잠정 조치의 관할권이 성립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3번은 부적절한 선지네요. 자, 4번, 본안 소송의 최종 판결 이후 기억이 확정된다. 최종 판결은 여기서 하는 거잖아요. 그쵸? 본안 소송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재판소에서 최종 판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종 판결 이후에 기억이 확정된다가 아니라 본안 소송의 관할권이 있어야지만 재판소에서 최종 판결을 할 수 있는 거겠죠.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선지. 5번, 본안 소송의 개시 시점은 니은 인정 시점과 일치한다. 니은은 결국 이거 잠정 조치는 임시 조치예요. 본안 소송의 개시 시점은 만약에 중재재판소 같은 경우는 중재재판소가 구성돼야 돼요. 중재재판소가 구성돼야지만 본안 소송을 시작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임시조치와 일치한다가 아니라 임시조치가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중재재판소가 이제 구성이 된다면 아니면 해양재판소에서 이제 본안이 심사된다면 그러면 이제 최종 판결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임시조치와 중재재판소 구성은 시점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5번도 적절하지 않은 선지네요. 27번, 자, 어휘 문제입니다. 이 어휘 문제는 너무 쉬워요. 그쵸? 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자, 먼저 A, 발생하는이죠. 그죠? 발생하는, 생겨나는, 문맥으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그쵸? 자, 해양 이용을 둘러싸고 생겨나는 국가 간의 상반된 이익을 절충하고,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네요. 그 다음에 B가 교환이에요. 교환은 주고받는 거죠. 그쵸? 적절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답이 3번인데, 자, C를 볼게요. C가 소요되는 거예요. 일정 시간이 소요된다는 건 일정 시간이 지나간다는 거죠. 필요하다는 겁니다. 짧아진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필요하다, 소요된다, 일정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정답 3번. 그 다음에 D가 담당하지만 맞지만, 그렇죠? 담당한다. 재판소가 담당한다. 재판소가 맞는다. 그 다음에 이가 방지하기 위해서, 방지한다는 건 막는다는 거잖아요. 막기 위해서. 그래서 4번, 5번도 적절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021년 고2 11월 학평 유엔 해양법 협약에 대한 지문 분석과 문제까지 다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